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어서 곱게 갈려 더 활기찬 무언가의 일부로 돌아가고 싶은 돌의 조급한 갈망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강들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맑은 근원을 기억하는지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이상한 질문들이지. 그래도 난 그 질문들과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왔어. 당신에게도 권하고 싶어. 당신의 정신은 호기심 안에서 자랄 테니까 당신의 삶이 더 풍부해질 것이고 땅의 참모습을 보고 고개 숙이게 될 테니까 그토록 영리하고 야심만만하며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우리는 움직이는 생기 넘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까. 메리 올리버. 아마 이것도 눈 뜨셔도 되고요. 이것도 인터넷으로 보는 이제 이 식물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여기 안 되죠? 아니요, USB 아니고요. USB는 오늘 안 들고 왔죠. 노트북을 들고 왔죠. 전에 USB 들고 와서 안 돼가지고. USB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이거 개인 와이파이인데 이걸로 혹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잠시. 여기 아이디하고 이건 핸드폰 내 컴퓨터를 잘 떼는데 왜 그래? 아니요, 연결이 뒤에서 저기. 다 되는 거라 이게. 이 컴퓨터 수능 떨어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기사님 주셔가지고. 인포죠, 인포. 이거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됐네요. 예, 여기 반야고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인포.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생명이 어떻게
속도를 엄청 빨리 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생태 환경법회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랑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아까 여기 화면 인터넷으로 보기 전에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네? 위에 뭐라고 써놨는데 제가 안 읽으셨어요? 눈으로 보고. 어떤 눈으로? 새로운 눈. 그렇죠. 박수 한번 드릴까요? 새로운 눈으로 보기인데 우리 거사님 혹시 앉으셔서 들으시면 어떨까요? 1시간 좀 넓게 걸릴 건데요. 다리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조금 전에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가 기억나는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오던 때 어떤 힘을 쓰고 나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자녀들 또 혹은 손주들이 나올 때 얼마나 애를 쓰고 나왔을까. 우리가 젖먹던 힘을 다 해보라고 얘기하죠. 이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힘을 얼마나 써야 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만큼 위로 올라오는데 아래로도 뻗어가야 되고 위로도 뻗어 나와야 되는 그 힘. 네, 오늘은 새로운 눈으로 보는데 그것과 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걸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제 법회는 항상 좀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연음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눈으로 귀로 이렇게 듣고 조금 전에 아주 짧게 오늘 시간은 낭비를 너무 많이 해서 짧게 5분짜리인데 한 2분 정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눈 뜨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한테, 나 자신에게 또는 내 주위에 또는 세상에 아니면 불보살님들께
고마운 일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고마운 게 있나?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울 수도 있고, 아직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서 고마울 수도 있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고마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생명이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땅을 뚫고 나올 때, 또는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나무에서 꽃 한 송이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톡 하고 터지는 거를 유행가 가사에서는 들으셨죠. 톡 하고 봉숭아 가사였어요. 네. 그런 가사는 봤지만 실제로 사물을 꽃에서 그게 탁 피어날 때, 아침에 해 뜰 때 가면 연꽃이 이렇게 벌어져요. 연꽃잎이. 해가 질 때 가면 연꽃잎이 이렇게 닫혀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언제 활짝 꽃피셨나요? 지금 꽃피는 중이신가요? 지금 지고 있는 중이신가요? 네. 뭐 육체적으로는 지고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으로는 활짝 꽃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주제가 우리는 환경, 생태 환경 명상 법회이고, 주제가 새로운 눈으로 보기이고, 거기다가 새로운 눈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 식물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을 배우셨을까? 그리고 그 힘은 내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는 내 삶에서 언제 가장 활짝 피어났거나 아니면 가장 최초에 피어난 적은 언제이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이 굳센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은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좀 마중물로, 오늘 법회의 마중물로 좀 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한두 분 정도 요거 보시고 어떠셨는지 느낌 단어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신비롭다, 아니면 신기하다, 뭐 이런 것도 괜찮나요? 한두 분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용기 있는 분. 경이롭다. 스위치 대단합니다. 네, 또 한 분 더. 대단하다. 대단하다. 두 분의 스위치 대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 안 하신 분들 안에도 이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정말 맞아. 경이로워. 대단해. 그거 내 거를 대신해서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표현함으로써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연결하면 또 짧게 넘어가고, 자, 여러분 이제 복습해 볼 거예요. 몇 달이 지났을까요? 우리가 만난 지 기억하시나요? 아, 저 처음 보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인데, 많으시네요.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괜찮다는 소문이 나서 듣고 오셨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자법 수준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재미가 없으셔서 안 오시고, 지난번에 더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재미가 없어서, 이제 제 말씀이 안 가도 돼. 이렇게 하셔서 안 오셨고, 안 오셨던 분들은, 교수님 그래도 괜찮던데, 괜찮다고 하던데, 어떤가 한번 볼까? 오늘은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여기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적인 삶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이거 기억나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무슨 삶이라고 했을까요? 와우! 박수 좀 드릴까요? 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제 기대를 내려놔서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가 살았던 통상적인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디귿, 비읍, 기역이에요. The great 뭐라고 영어로 막 써놨어요. 어떤 걸 가져왔을까? 우리 지금 어제 광화문 시청 광장에 35,000명이 모였어요. 혹시 뉴스가 나왔을까요? 소식 들은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까요? 저희들은 팔찌기에 참석하다 보니 네. 신경을 못 써요. 네, 수위 찬양합니다. 속리산 법주사 가셔서 팔찌기에 새벽 3시에 오셨다면서요. 수위 찬양합니다. 그렇게 다녀오시면서 이 신심과 원력과 월정으로 이 법회에 다시 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제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선물 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눈 감고 들으세요. How could anyone ever tell you you are anything less than beautiful? How could anyone ever tell you you are less than gold? How could anyone fail to notice that your loving is a miracle? How deeply you're connected to my soul. 누가 내게 말할 수 있니? 넌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누가 내게 말할 수 있니? 넌 온전치 않다고. 누가 알아차리지 못하겠어. 너의 사랑은 기적이라고. 넌 내 영혼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How could anyone ever tell you you are anything less than beautiful? How could anyone ever tell you you are less than gold? How could anyone fail to notice that your loving is a miracle? How deeply you're connected to my soul. 는 뜻이었어요. 선물을 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답고, 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뒤에 잘 안 보이시죠? 보이게 여기 앉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 성장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한 삶까지 왔는데 지금 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생물종은 멸종을 하고 바다에는 뭐가 넘쳐나요? 고래들은 뭘 먹어요? 그쵸. 쓰레기들을 먹고 비닐을 먹고 플라스틱을 먹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구의 자원은 우리는 지구 어머니 품에다가 하수구처럼 뭔가를 갖다 버려요. 어머니에 있는 품 안에 있는 자원들을 다 써갖고 어떻게 됐어요? 고갈이 되었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 디귿, 비읍, 기역이에요.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에는 대자예요. 대, 비읍, 기역. 대, 그쵸? 붕괴예요, 붕괴. 지금은 우리가 대붕괴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붕괴한 걸 그냥 놔두면 될까요? 그래서 그렇죠.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네, 그레이트 터닝이라서 대전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통상적인 삶, 이것이 진실인가? 첫 번째, 경제 성장은 번영을 위해서 피역, 시역, 지읒이다. 뭐뭐뭐다? 경제 성장은 꼭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진실인가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그거가 다가 아니더라. 자, 두 번째, 지읒, 이응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읒, 피업이다. 자연은 그렇죠. 자연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읒, 피업 뭘까요? 우리 그죠. 다이아몬드 도사
뭐 하죠? 소품이다. 소풍? 비슷한데 소풍하고는 자연이 우리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석유 어떻게 해요? 기름 어떻게 해요? 뭘까요? 좀 힌트를 좀 주세요. 물 사드시죠. 이제 병원에 가면 산소도 그렇죠. 상품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연,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이거 진실일까요? 예전에 아메리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선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막 여기저기 총칼로 말뚝을 밟으면서 여기는 내 땅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선주민들은 땅은 우리 것이라는 그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잠시 왔다 가고 이 땅은 지구 어머니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총칼을 들고 와서 말뚝을 박아놓고 여기 들어오지 마. 너네 내쫓았어요. 그게 선주민들은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상품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대는 다 그랬죠. 그런데 점점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연을 상품으로 사용했어요. 이제 점점 이게 진실일까? 이게 인간을 위한 것일까? 질문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업, 비업, 촉진은 기업, 지엇을 위해 좋은 일이다. 맞습니다. 소비 촉진은 뭐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여러분, 뭘 살려야 된다고 하죠? 아니요. 땡입니다. 아시지만 무엇을 살려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게 진실일까요?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를 시키는 건 누구를 배불리는 일일까요?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옷장에 옷장을 열면 엄청 많죠. 신발장도 가득하죠. 넘쳐나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 돈을 왜 벌죠? 쓰려고 보시는 거죠. 그죠? 왜 쓸까요? 누구를 위해서? 뭐 말하자면 가족을 위하고 뭐 자식을 위하고 부모님을 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게 정말 진실일까?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나의 웃음보다 내가 사갖고 가는 옷을 더 좋아할까? 나의 사랑스러운 효선스러운 말 한마디보다 한 끼 밥을 더 좋아하실까? 밥 같은 거는 안 사주셔도 되고 가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사랑해. 고마워요. 이런 말이 더 듣고 싶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식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쨌든 소비가 답이 아니다. 자, 네 번째, 중심 줄거리는 추세하는 일이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막 지금 학생들 보면 스펙을 쌓으려고 다 달려요. 근데 그게 정말 학생들이 행복한가요?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어제 제가 35,000명 그 대중이 모집한 곳이 서울 기후위기 행동에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유모차에 실려있는 아이부터 70대, 80대까지 다 모였어요. 광장에. 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자연을 넘겨줘야 될까? 이 지구를 어떻게 우리가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 자원을 고갈하게 쓰고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개발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 자원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살지 말자. 다르게 살자. 이게 이제 대전환의 하나의 이론으로 했는데요. 통상적인 삶이 지금 우리는 인류세라고 하는 것도 매겨져 있어요. 우리는 인류세를 벌써 이미 다 썼어요. 2022년에 써야 될 인류세를 다 썼고 뭐 이런 얘기 들어갔죠.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핵발전소, 그 다음에 그 화석연료 더 이상 생산하지 말고 풍력, 태양력 이런 걸 이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천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통상적인 삶 때문에 지구가 망가져서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자원까지 우리가 다 쓰는 바람에 후손들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 못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반성하자. 기성세대.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보통 그동안 운동 이렇게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 그래서 학교를 다 그만두고 금요일마다 기후행동에 나서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시골로 마을 활동가로 내려간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많아요. 대학 그만두고 녹색당에 들어가서 기후위기를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걸 안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디귿 리얼 사람, 디귿 리얼 나라, 디귿 리얼 생물종의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진실일까요? 디귿 리얼은 뭘까요? 그쵸. 다 같이 볼까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생물종의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계속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구적인 차원에서 위기가 왔다. 모두가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대붕괴가 왔기 때문에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대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조한나 메이씨가 4가지 고마움으로 시작을 하고 고통을 존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물어보긴 그래요. 고통을 우리는 외면하고 싫어하고 벗어나기만을 바랬는데 부처님도 사성제를 통해서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통을 존중하자. 그게 지난번 법회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말자. 4번째 다음 달 10월 16일에 법회할 주제는 앞으로 나아가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주제가 나선형처럼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산업성장사회는 직선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생명사회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빙빙 돌아서 천천히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재연결 작업은 다시 연결한다. 누구와? 나 자신과도 다시 연결하고 나 주변에 있는 인간들하고도 다시 연결하지만 지구와도 다시 연결하고 다른 생물종, 다른 나라, 이게 절집에서 말하는 연기법, 인과법하고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들이 세상과 시역, 리얼, 이연 관계를 맺기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지요. 와, 목소리를 내보세요. 자기의 목소리가 들리게. 이게 이제 재연결 작업의 목적이 여러분 집에 가서 그동안 2번 법회를 하고 그랬는데 자신과도 새로운 관계를 좀 맺게 되셨나요? 아니면 주변하고도 좀 새로운 관계를, 세상을 좀, 오늘 법회를 마치고 나서는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재연의 목적이고요. 이 재연결 작업은 자율적으로 디귿, 지읒, 히읗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해요. 디귿, 지읒, 히읗은 뭘까요? 그렇죠. 더 브레이크 터닝. 우리 이제 터닝을 해야 된다.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가는 대로 가면 안 되고 다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대 지읒 비읍의 지배로 빼앗긴 뭘 되찾기? 시읒. 그렇죠. 거대 자본의 지배로 빼앗긴 삶을 되찾자. 진짜 산다는 것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기 위해서 이제 재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갈게요. 지금까지는 복습을 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새로운 눈으로. 네, 맞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냄비에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뭘로 내가 냄비에 물이 끓고 있어서 드러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손으로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왜 손으로 바로 잡지 않죠? 그쵸.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죠. 그죠? 화상 입으면 어때요? 그쵸. 아프고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거가 왜 뜨거운 걸 바로 잡지 않게 됐나 하면, 물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알려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신체에는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해가지고 이것이 한번 어떤 이렇게 뜨거운 걸 가까이 가면 열기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민감할수록 뜨거운 반응이 잘 느껴져요. 그래서 뜨거운 걸 잡으면 쓰라리고 아프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내 몸에서 해요. 어디서? 신경계에서. 그래서 그 몸에서 하는 피드백을 듣고 몸이 멈칫하고 이 뜨거운 걸 잡을 수 있는 다른 행주나 이런 그 장감을 가지고 들 수 있도록 이게 피드백 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이 세상이 운영하는 것에도 면역 체계가 있다. 축복받은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폴 호킨 박사님이 이런 면역 체계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몸이 건강하면 딱딱딱 반응해서 못 들어오게 차단하거나 들어오면 막 싸워서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이렇게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막 싸우러 나오죠. 다른 항체를 만들기까지. 그런 신체적인 면역 체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세상이 돌아가는 면역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목소리 크신 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면역체계란 지능으로서 살아있으며 학습하고 자기조절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자 또 다른 정신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절절하다. 면역체계의 기능은 자체 동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실에 달려있다. 네, 절절하다가 아니고 적절하다예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기차에 오면서 쳐넣었어요. 그래서 못하는데요. 그래서 정신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도 자기가 스스로 살아있고 이 지구도 스스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아 이론이 있어요.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몸 안에 여러 생명체가 산다는 거 이해하시죠? 장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살고 또 다른 바이러스도 살고 어떤 균들이 막 사는 여러 균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도. 그래서 우리 몸을 타자들의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 자체도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로 보고 인간종, 동물종, 식물종 이렇게 다른 종들이 다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사는 유기체이다. 그래서 지능적이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하고 학습하고 자기 조절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존나 메이시가 이 신층 생태학자이면서 불교의 연기 이론하고 일반 시스템 이론을 합해가지고 엄청나게 깊은 시스템 이론을 발견한 사회학자로 아주 존경받고 있는 분이세요. 이 재연결 작업을 만드신 분이. 그런데 이 면역 기능은 자체 동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고 있는 이 퀄리티, 질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연결하는가? 자, 또 다른 목소리를 초대합니다. 큰 목소리로. 면역체계는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의 다양성에 의존하지 유지하고 예외의 상황에 반응하고 병원체를 통해 학습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 적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말씀은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몸 안에도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자체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유식한 언어로 얘기하면 회복 탄력성.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려고 하고 감기에 걸렸더라도 나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팠더라도 나으려고 하는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가지 않거나 나으려고 하는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팠다가도 회복 탄력성 덕분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뭐다 하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무아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고정되고 불변한 것이 없다는 것. 면역체계도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다 획일적인 걸 원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다양해요. 어제 운동하러 온 친구들이 춤을 얼마나, 그 다음에 옷을 얼마나 다양하게 입고 왔는지, 자신의 너무나 다양해서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은 게 너무나 아쉬워요. 어쨌든 지금 친구들은 우리는 그러면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젠더 감수성에 들어가 보면 성을 26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무슨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 성별 이렇게 해서 남녀 이렇게 적는 거 하면 난이라고 써요. 아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남성도 여성도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걸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면 점점 더 부적응해서 젊은이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이 말세야 이런 얘기는 안 돼요. 네. 어제는 저희가 뒤풀이 할 때 또 다른 더 얘기를 했는데 그거 지금 녹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살짝 그래서 잠깐 끌까요? 아닙니다. 편집하면 됩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우리는 감기가 들면 빨리 나으려고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면역체계는 감기가 들면 이 병원체를 통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학습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지만 않다는 거예요. 고성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화하고 학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진화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것이 많은 병원균을 갖고 있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항체가 없는 사람들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예방주사를 안 맞죠. 그것이 몸에 이미 균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자원으로 쓸 수 있고 더 건강해지는 자원이다. 그래서 적응이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또 다른 목소리, 큰 목소리, 이제 혹시 여성분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의 세계에는 여러 조직의 폭넓고 다양한 연결망이 급증한다. 불의에 대비하기에는 이 연결망이 F-16 전투기보다 훌륭한 방어물인지 모른다. 이런 조직은 연결성 덕분에 목적에 맞는 일을 수행하고 자원을 절약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다양해질수록 우리가 인드라망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 불자니까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드라망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존재가 각각이 비춰서 빛나게 해주고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아까 성이 남성 여성 두 가지 있는 것하고 26종류의 성이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다양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26가지 성이 있는 줄 알았으면 꼭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당시에는 결혼하거나 출가하거나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엄청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누가 명절에 가면 젊은이들이 한 중간에 한 10년, 20년 전쯤에는 청년들이 집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왜? 명절에 가면 너 언제 결혼하니? 왜 결혼 안 하니? 누구를 선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도 들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기가 어때요? 조심스럽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그 존재는 그 존재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걸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된다.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너무 좋아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결혼해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가 이 행복한 길을 갔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그렇지만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해. 너가 어떤 길을 가는지. 근데 막 속은 걱정이 되죠. 아니 제가 혼자 살면서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걱정이 되죠. 그런데
너무 잘 살아요. 물론 지금 이제 뭐 저출산 국가가 우리가 돼가지고 엄청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 미래는 아이들이 창조해 나갈 거예요. 더 아름답게 훨씬. 그래서 그 연결망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른들 스스로 우리끼리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접속해야 돼요. 접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저는 이제 법회 갈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요. 우리들의 연륜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삶을 살면서 터득한 지혜, 이런 자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젊은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다. 경청하는 거다.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무지 많죠? 인터넷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네. 메타버스 이런 거 청년들은 이미, 아이들은 그 속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놀이터에 가서 노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한테 메타버스하고 얘기를 하고 가상세계,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해요. 우리 걸 가르쳐 주기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한테 물어오면 대답을 하면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묻는 것,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봐요. 이게 면역체계, 내 삶의 면역체계, 나의 삶의 환경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고 왔고요. 자, 그래서 대전환은 지구의 면역체계를 높이는 건데, 첫 번째가 지연 전술을 쓴다고 했어요. 지구 생명을 방어하고 지구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자연 전술을 펼치고, 이 지구 생명이 유지 체제를 실천하도록 하는 건데, 새로운 경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집을 사지 않아요. 공유해요. 코하우징 그래가지고 집을 거의 모여서 사가지고 각자가 지분을 조금씩 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식 전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만한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체제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른 체제로 지역화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꼭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물 경제를 만들고,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나 쓸모를 다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아나바다 들어보셨죠? 이런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라, 좋아 이렇게 해서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보고 내가 원하면 선택하고 원하지 않으면, 저희 때는 예의로 예하고 다 따라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심지어 결혼조차도 비혼주의가 많고, 그래서 혼밥, 혼술 이런 욜로족 생긴 지는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 100년 사는 인생을 내 기준에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사는 방법을 젊은이들은 스스로 터득하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은 우리 아이들, 가족, 부모님을 위해서 나 한 몸을 투신하고 헌신했던 삶이에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풍족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 했고 너무나 수위 찬탄할 일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네요. 어쨌든 그것이 의식 전환, 새로운 인식, 새로운 사고, 이런 가치를 전환할 건데, 이 안에는 여러분들은 이미 불자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선주민의 지혜와 그 다음에 불교의 연기적인 사유 방식, 불교의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인류의 가치 체계를 바꾸고 있는지 몰라요. 서양인들이 지성인들 중에서 불교를 모르면, 명상을 모르면 지성인 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크리스찬 부디스트라는 말을 쓰고 공공연하게 쓰고 살아요. 종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종교를 자기 종교를 떠나지 말라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말해서 자 그래서 여기 지연 전술에는 지구와 생명체에 가하는 피해를 늦추고 무력화하고 변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찬성하시는 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별, 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연 전술에 해당하는 대전환을 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 다음에 일상에 우리가 그동안 통속적인 통상적인 삶을 살면서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무분별하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장을 막 일회용품을 쓰고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거기 서울 무교동에 한화 그룹 앞에 쫙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한화를 고발한다. 한화를 저항한다. 한화는 전쟁을 부추기는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는 기업을 반대한다. 이런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서 아주 크게 공공연한 이거보다 더 큰 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맥도날드 뭐 이런 들어온 그런 기업체들이 다 무기 판매를 하고 무기를 만들고 생산하고 그래서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소비를 하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채식을 해요. 거의가 채식을 해요. 동물권 차별금지에 동물권도 옹호한다. 그래서 개는 안 먹지만 돼지와 소는 왜 먹을까? 인간은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 계란이 탄생하는 과정 우유가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인간이 폭력적이다. 그 젖소는 인간에게 우유를 주기 위해서 탄생했는가? 암젖소는 일평생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애기 소를 낳아가지고 그 중에 암소를 넣으면 그 소는 또 젖자는 기계가 되고 수소를 넣으면 고기로 팔려나가는 이런 인간 우월의 인간 우위의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금 청년들은 반대한다. 그래서 채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불살생하는 개를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비심으로 채식을 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감수성,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자라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식이 전환이 되고 근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막 춤추고 그 다음에 배꼽을 내놓고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이런 것도 왜 우리 몸의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걸 드러내놓고 다니지 못하는가 신비한적으로 몸을 바라보자 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자유를 존중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보면 눈살을 덜 찌푸리고 그것도 그 사람이 100년을 할 것도 아니고 고찰나에 고나이 때 얼마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임신을 하면 배를 내놓고 다니겠어요? 뭐 그런 정도의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자유 어떻게 할 자유?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 끄시거나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게 에모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없는 것이 공이 아니에요. 빈 게 공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를 다 초월하는 그 넘어서는 열려있는 것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적합하게 현대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치관, 불교적인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내가 알고 인식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계속 사유하고 내 사유에도 열려 있어야 되고 미지를 우리는 존중을 해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 알미, 툭 직관이 이렇게 탁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이제 요즘 정보가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열린 게, 복잡게, 찬발성 이런 단어들을 치면은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 그 대전환을 쳐도 공부할 수 있고요. 정보는 많이 오픈되어 있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대요. 이건 어제 이제
기후위기 스님들이 한 20번 정도 오셨고요. 기후위기 저 이제 목탁 치는 스님, 그 다음에 등을 들고 가는 스님, 저게 접니다. 보이시나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목탁을 치는 가운데 저도 가서 했고, 여기는 울산 불교환경연대 울산지구에서 왔고,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 계시는 암도 스님은 부산 불교환경연대 대표 스님도 올라오셨고 부산에서도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숭례문 쪽에서부터 광화문을 돌아서 조계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10km를 어제 걸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대전환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지연전술을 하는 건데요. 잘 안 보이시죠?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 유전자 변형을 하는 것에 반대하고, 산림을 돌치하는 것에 반대하고, 중금속 채굴하는 것에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하고, 그런 그 입법을 우리가 그런 반대하는 법안을 활동을 하고, 뭐 이런 핵실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꾸 화석연료, 화석발전소를 세우는 것에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런 국가의 그 위반을 하고 정책 수립을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행진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이 이제 대전환에서 생명보호를 위한 지연전술이고요. 일상의 토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을 끊임없이 광고, TV를 틀거나 인터넷을 보면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죠. 우리 집이 좀 작은 것 같다. 이번에는 차를 좀 바꿔야 되나. 이번에는 뭘 좀 바꿔야 되나. 이렇게 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결핍된 것으로 자꾸 신호를 주는 이런 것을 정말 그걸로 그대로 믿어야 되나. 내가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어때서? 나는 온전한데. 내가 요즘 아이들은 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치고 나면 어디로 간대요? 다 성형외과로 간대요. 성형수술을 하러. 그러니까 내 생긴 거 만족하지 못하게 결핍되게 계속 그 신호들이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토대를 변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형외과를 가야 돼? 정말 우리를 뜯어 고쳐야 돼? 정말 감기가 걸리면 바로 병원에 가야 돼? 정말 어디가 아프면 바로 약을 사 먹어야 돼? 이런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여기 이거 하나 읽어볼게요. 시민이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리고 일상의 토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유한 권리를 기반으로 한 구조를 구축을 하고 세계의 경제 운영 방식을 조사하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학술 토론회, 그 다음에 레즈비언계, 이게 아까 26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다 문화 차원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 우리 지금 의료보험 이런 걸 민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도. 미국처럼 이제 너무 비싸지면 민영화하면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는 비용만큼 가지고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를. 그런 민영화를 반대하거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공유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권리, 자연의 권리, 미래 세대의 권리를 공식화하는 법률을 복구를 하고 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의 토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들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없고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없고 이런 형태로 죄송합니다. 맛있는 생선이라고 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토종씨앗 농사 짓는 것이 식량 전쟁으로 아마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식량 난민도 생기고 있어요. 기후 난민도. 그래서 또 세 번째를 보면 그래서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태도를 바꾸고 무의식적인 추측, 습관, 행동을 바꾸기 위한 풀뿌리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 맞나요? 예전에 그랬었죠, 그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학살을 통해서 대륙을 빼앗아가지고 건설한 폭력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전쟁에 와서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통일을 절대로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영어를 너무 많이 써갖고 대학교에 국문학과가 없어지고 있고 역사학, 국사학을 돈 시험에 안 된다는 이유로 폐강이 되고 있어요. 과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본의 논리로 가면 시험이 되는 학과만 간다면 공대, IT 그런데 농산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물론 나중에 무슨 알약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먹고도 살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수만 년의 진화를 통해서 씹어 먹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미래 이야기는 미래의 친구들한테 그들은 창조적으로 할 거라는 걸 믿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제2의 어떤 뭐 창업 또는 직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또는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나는 수행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구 환경을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되게 추천해드리고요. 부산불교 환경연대에서 아마 녹색 불교 아카데미 여기는 매달 이렇게 환경 보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수성이 그나마 불자들 중에서는 저도 이렇게 뛰어나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시위 단식 투쟁을 벌이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어제도. 그래서 춤추고 그러니까 축제로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가 축제 현장이 되고 아이들이 막 분장을 해서 공연을 하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구 어머니의 권리, 자연의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파괴한 것들을 이건 우리가 좀 책임을 지자. 그래서 60+ 기후 행동 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서울불교환경연대에서. 그래서 60세 이상 다 그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자. 우리가 망가뜨린 거 우리가 새로 고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서양 세계에 어떻게 새로운 눈으로 볼 것인가 그걸 한번 볼게요. 자막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현대 산업사회 세계관을 형성한 무수한 가치관들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개별적이고 분리된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가치관이 우리의 인식과 행동 대부분을 지배해왔습니다. There's a fundamental misconception that we are separate. We're learning that's not true. If there's only one, then whatever I do to you, I do to me. If there's only one, whatever I do to the air, I do to me. If there's only one, whatever I do with society is what I'm actually doing to myself, doing to my family, doing to my children. 동의하시나요? 영적 전통들에서는 분리된 존재는 없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팀 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We have the word to be. But what I propose is the word to intervene. Because it's not possible to be alone, to be by yourself. You need other people in order to be. You need other beings in order to be. Not only you need father, mother, but also uncle, brother, sister, society, but you also need sunshine, river, air, trees, birds, elephants, and so on. So it is impossible to be by yourself alone. You have to intervene with everyone and everything else. And therefore, to be means to intervene. 수세기를 거치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현대사회를 지배해온 또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를 개별 부품으로 조립된 대형 시계처럼 거대한 기계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과학 전통은
그 시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배워서 인류 목적에 이용하고자 연구 노력해왔습니다. A mechanistic view meant that instead of seeing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ings, there was a way of analyzing what people were coming into contact with and taking it apart. So what evolved was kind of a fragmented view of the natural world. And we became hypnotized really with the power that came out of this technology. And we lost our connection to each other. We lost our connection to the mystery of the universe. 현대 세계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또 다른 세계관도 존재합니다. 성장에 초점을 두지 않는 토착 문화들입니다. 이 공동체들은 존재들 사이의 상호 연결성, 공동체의 건강함, 지속 가능성 등에 관심을 둡니다. We use another terminology called Mitakiye Omase. Is all my relations. We try to recognize that we are related to everything, to the animals, to the fish, to the plants, to the trees, to the birds, even the microorganisms, so that we are all related. The foundational understanding from my point of view, or indigenous point of view, is that you are a part of that land in a very interdependent way. You are a part of that, and it's your body. It's you. And you can't do things to the land that in the end comes back and destroys you. We're only caretakers for our time on this earth, for our children's children who's going to come after us. And we are not the owners, we are caretakers for Mother Earth. I'm a young Indigenous woman, but I'm born into a colonised world. My worldview begins with an intrinsic understanding of what balance is. If I step on or take away or do something to upset that balance, then we go through a process of restoring. I think that the indigenous peoples of the world have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to play at this moment in history, this moment in the life of Pachamama, of the earth. We need them to come forward and explain how they see things, because these are things which have been forgotten. Somehow, industrialized society has not caught up with itself to really appreciate and respect what indigenous peoples have to offer. But it'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I think that's going to save this planet. 산업사회의 놀라운 과학기술력과 토착 원주민들의 지구 존중 영성을 결합하여 우리는 이제 인간 사고의 탁월함과 마음의 지혜를 통합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And now that we're starting to wake up to how the world really is organized, that's a real moment of hope for us. We're not bloody people or misinformed, and informed properly we can count on ourselves. 우리는 잘못 행동했을 뿐 결함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애초부터 결함 있는 존재라면 무언가를 희망하긴 어렵겠지요. 현대사회의 잘못된 꿈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이것이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고 희망입니다. 제가 그걸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긍정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을 갖자. 이것이 이제 동반하는 힘을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힘은 내가 가져야 되고 소유를 해야 되는데 동반하는 힘은 소유가 아니라서 과정이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데 왜냐 우리 저기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게 딱 들어오고 새로운 뭔가 생각을 하면 여기 뇌에서 시냅스가 반짝반짝 불이 켜져요. 그래서 신경망이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가 점점 연결이 되면서 더 반짝반짝 많이 커지고 이러면 치매도 예방이 돼요. 근데 여기 새로운 생각, 새로운 뭐 이런 것들 안 하게 되면 자꾸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경세포망이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독서를 하고 손으로 하는 걸 하고 많이 움직이고 특히 춤을 추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신경세포망이 춤은 여기 독서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만 작동을 하죠. 소리 내서 읽으면 여기까지 오죠. 그때 움직이게 되면 감각운동세포, 감각신경세포까지 다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유전 색채 말단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움직이거나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빨리 죽어요. 근데 명상을 하거나 많이 움직이거나 하면은 텔로미어가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한다고 지금 연구가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세포하고 있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폭로하는 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우리 두려워서 전달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너무 나서는 사람, 너무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돌 맞을까봐, 튄다고 이렇게 말 들을까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드백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전달해야 한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어떤 시스템이든 행동이 나온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며 피드백을 계속 억제하는 일은 자살 행위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듣고 배워서 알게 된 것은 나 오늘 법회 갔는데 이런 얘기 들었다? 이렇게 전달해주면 이게 피드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 자신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태인 엄마는 그렇게 얘기한다 했죠. 학교 다녀오면 오늘 너는 어떤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엄마들은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둘 다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질문도 좋고 배운 것 중에서 너가 배운 걸 얘기하는 동안 다시 재학습하기 때문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이거를 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본성의 힘을 한번 탐구해보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중요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난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을 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 그것이 좋은 결과, 좋은 과정 이런 순간이 있었겠죠. 한순간이라도.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성격, 어떤 성품, 어떤 생각들이 그 일을 하도록 추동을 했는가, 그 일을 일으키게 했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래서 볼펜 있으신가요? 네. 여기에다가 나의 어떤 성품 덕분에 그런 성공이 일어났는가를 종이 한두 장, 한 두세 장씩 하고 넘깁니다. 예요. 뜯어가지고. 가사 두세 장씩 하시고. 볼펜이 없으신 분은 여기 앞에 볼펜이 좀 있어요. 오세요. 이 볼펜 나오는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 볼펜 자, 그거를 한번 써보셔요. 네, 남는 거는 이쪽으로 다 갖고 오시면 되고요. 너무 고민해서 쓰지 말고 나의 경청하는 능력 또는 내 너를 품
그것도 그거예요. 자, 이거 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기차표를 조금 늦게 끊어가지고 여유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장하시죠? 아니요. 아, 괜찮으세요? 재밌으신가요? 지식의 양식 네. 들어가니까 시내수가 막 켜지시나요? 배고픔을 몰라요. 이제 그죠. 시작하실 때 공부하면 더 잘 들어간대요. 잠깐만 네 한번 써보시고 내 말이나 행동으로 중요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났던 순간, 그때 나의 어떤 성품, 어떤 성격, 어떤 기질, 어떤 것들이 그 일이 일어나게 했는가, 그걸 한번 한 가지여도 좋고 두 가지, 세 가지여도 좋아요. 성품, 긍정적인 성품 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실까요? 1분 하면 되시겠어요? 네. 자, 거기에는 자기 거라고 써주세요. 자신 이렇게 쓰세요. 내 거, 자신. 내 거보다 자신이라고 써주시고. 네. 여러분 쓰는 게 정답이라서요. 이렇게 네. 다 되셨으면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장에다가 나는 괄호 뭐뭐를 함으로써 스스로 역량을 강화한다. 내가 나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문장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 두 문장을 완성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뒤에? 네. 네. 두 문장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달라도 괜찮아요. 다 되셨을까요? 네. 시간이 필요하신 분 더 손들어 보실까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고무시켰던 분, 뭐 멘토라든지 롤 모델,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믿어준 분이면 더 좋아요. 여러분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믿어준 분이면 더 좋고, 이분의 강점이 뭘까? 내가 그분의 좋아하는 점,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한번 써볼게요. 세 번째 장입니다. 마지막 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를 지원하고 믿어준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분만 떠올리셔가지고 한 분의 강점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셨나요? 안 보이시나요? 다 하셨으면 자, 제가 이게 이제 명상법회라서 두 분이서 이제 비추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분당 2분만 드릴게요. 2분. 그래서 4분 동안 이야기할 건데 두 분씩 서로 한번 맞춰보실까요? 불중하게 봐주실까요? 두 분. 네. 짝이 없는 분. 자, 두 분씩 한번. 우리 포교사님은 사진을 계속 찍으시네요. 이거 어디 쓰시려고요? 네. 어디에 쓰셔요? 밴드예요? 그러면은 보패 안 오신 분들이 너무 나중에 이 보패를 다시 하게 되면 식상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는 거는 여기서 그냥 그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두 분이 앉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게요. 가위바위보. 여기 두 분하고 여기 두 분 하셔야 되겠는데 그쪽에 두 분. 자, 우리 거사님은 이쪽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네. 자, 가위바위보. 여기 두 분 다 되셨죠? 자, 가위바위보. 했어요? 자, 이기신 분. 자, 이기신 분은 청자가 됩니다. 듣는 분. 자, 진 분이 먼저 말씀하시는데, 요거 쓰면서 나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힘을 좋아하는지, 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자신의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성품이 발현됐는지 쓰셨잖아요. 그게 내 힘이에요. 나의 강점. 그 다음에 내가 존경하는 분, 나를 지지해준 분들이 어떤 힘을 좋아하는지, 그건 내가 좋아하는 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분을 드릴 텐데, 2분 동안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진분이 먼저 얘기할 때 이긴 사람은 온몸이 기가 되어서 들을 거예요. 온몸이 마음으로. 네, 아주.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종이 올렸습니다. 그대로 멈추시고 호흡 한번 해보실게요. 이야기는 스탑 하시고 호흡 한번 해보실게요. 네, 더 말하고 싶지만 스탑. 네. 자, 이제 바꾸셔가지고 아까 들으셨던 분이 이제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던 분이 청자가 될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은 자신의 진실을 그냥 내가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거, 또 나는 어떤 힘을 썼던 거 이런 거 또 쓰면서 어땠다는 거를 2분 동안 말씀하시면 되고, 듣는 분은 온몸이 귀가 되어서 온전하게 경청하실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더 시간을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시죠? 광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저한테 다음에는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제가 1시간 반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이것도 너무 짧아요, 그죠? 그때 그쵸, 1시간 반을 썼어요. 자, 서로 말씀을 나누니까 좀 더 친하게 되신 것 같죠? 네. 더 알게 된 것 같고,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자, 이제 오늘 새로운 눈으로 보기에 클라이막스 마지막이에요. 최서윤이라고 하는 생태학자가 계세요. 저하고 좀 친한 분들. 이분이 자연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시집을 냈어요. 사진하고 냈는데 이 시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문어의 빛의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몸통이 없는 몸통 없이 큰 머리에 다리가 붙은 생존의 대왕 문어올시다. 요즘 천적인 상어도 줄어들고 지구온난화로 바닷물도 따뜻해져서 모처럼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요. 특기는 무한변신인데요. 이 몸으로 못 만드는 색깔과 모양이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 모든 것과 똑같이 변한답니다. 그 덕에 이 지구에서 고생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요. 머리가 커서 그러냐고요? 이거 참 비밀인데 여러분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참고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실은 나는 없다, 없는 존재다 하고 사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상황 따라 수시로 변하니까요. 너무 고지식하면 꽉 막힌 꼰대 소리나 듣고 오래 못 살아요. 그저 바위 틈에 몸을 피하려면 나는 바위다, 문어가 아니다, 주문 한번 외웁니다. 불가사리들 틈에 숨으려면 또 나는 문어가 아니다, 불가사리다, 불가사리 하고요. 몸은 생각대로 따라오니 걱정 마십시오. 열심히
나는 너다 했더니 이젠 산호초도 되고 코코넛도 되고 다음으로 이제는 형체 없는 미래의 사건도 된답니다. 그 바람에 예언자라나 뭐라나 자꾸 뭘 점쳐보라고 여러 번 불려놨죠. 이것저것 되어보니 그네들 마음 알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네들 마음이 되었달까요? 통하는 사이가 되니 싸울 일도 없고 큰 걱정도 딱히 없게 되더군요. 무슨 조화인지 요즘처럼 다들 살기 어려울 때 되려 번창까지 하게 되었고요. 딴 거 없어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 그저 마음을 비우고 주문을 외워요. 나는 너다. 온 세상이 나고 내가 온 세상이다. 하면 나처럼 이렇게 오래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의 건투를 빌지요. 참 언젠가 나도 더 발전해 여러분들로 변할지도 모르니 긴장을 놓지 마시구려. 이렇게 썼어요. 여기 진리가 들어있어요. 나는 너다. 나는 온 세상이다. 우리 무아의 가르침인 거예요. 연기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서윤 치시면 그 생태 시민 교육연구소 공명이 나올 거예요. 이 최서윤 치면 시집이 나올 거고, 요건 올해도 책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2시간 동안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하실 때 경청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뒤에 앉으신 분 잘 안 보이시잖아요. 다음 달에는 여기 앞으로 오시거나 저쪽에서 더 잘 보이도록 하면 좋을 것도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달 며칠 날 한다고요? 10월 16일. 예, 16일, 네, 셋째 주에 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